네, 안녕하세요. 제4주차 어깨 복합체 파트 2 교육으로 돌아온 강호성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번 파트 수업은 제가 중간에 뭐 따로 이렇게 영상 진행 없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좀 포함되니까 여러분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이번 어깨 복합체 파트 2는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캐퓰라 거드 관련된 팀, 저번 주까지 이렇게 구조물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오늘 나머지 구조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절 형상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 뼈의 운동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퓰라의 구조물들은 저번 주에 위에서 보시는 영상을 보셨고요. 오늘은 그 뒤쪽에서 보는 면과 앞쪽에서 보는 면에 대한 스캐퓰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스캐퓰라에서는요, 이렇게 슈페리어 앵글, 제가 저번 주 마지막에 그렇죠 뒤쪽 면의 백 쪽을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렸었는데요. 인페리어 앵글 아랫각과 그 다음에 가쪽 각, 요 세 가지의 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촉진할 때 약간 랜드마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랫각 같은 경우는 팔의 운동 동안에 아랫각의 촉지를 통해서 움직임을 저희가 치료사가 얼마만큼 이 스캐퓰라 움직임들이 원만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이렇게 반짝이는 롱 헤드, 그렇죠. 바이셉스에 긴 갈래가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위 결절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물 중에서 저희가 이제 스캐플라 파트에서 저희가 앞에 그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스캐플라는 이런 그렇죠. 볼앤 소켓 조인트지만 힙 조인트와 좀 다르게 약간 불안정한 형태로 주변의 연보 조직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뼈, 글레노이드 포사에 이런 휴메러스 헤드가 얹어져 있지만 뭐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로테이트 커프가 같이 보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창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리콘처럼 이렇게 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싸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게 마지막으로 해서 어깨 관절 오목에서 윗팔뼈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실리콘 형태의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라블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제가 라블럼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라블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글레노이드 포사 주변에서 이렇게 휴메러스 헤드가 부착되어 있을 때 주변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조직이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롱헤드가 그렇죠. 바이셉스의 롱헤드가 이렇게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라블럼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제일 많이 쓰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요. 어깨를 외전을 강하게 했을 때 코킹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라블럼이나 이런 위에 부착 부위, 요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슬랩과 방카르트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라브롬과 그 바이셉스 롱헤드가 부착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슬랩이라고 합니다. 슬랩은 슈페리얼 라블럼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 방향으로 결절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슬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그 라블럼 아랫 방향에 어깨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랩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위쪽 어깨 테두리에 대한 손상이고요. 대개는 스포츠 외상에 의한 부분들, 공을 던지는 동작의 반복으로 어깨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관절순 또는 오목 테두리가 벗겨지는 병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공을 던지거나 어깨를 외전을 강하게 시켰을 때 이런 형태의 슬랩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웨이트장 같은 데서 이렇게 덤벨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벤치 같은 형태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릴 때 이런 형태로 슬랩 레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건 탈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기지개만 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심하게 넘어지면서 팔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짚었을 때 첫 탈구 이후 별거 아닌 동작이나 외력에도 자주 팔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방카르트 손상이 나타났을 때는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깨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깨 불안정성이 있고 아니면 뭐 어깨 검사를 받기 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어깨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예를 들면 어깨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서 안정시키고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어깨를 고정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방카르트 이렇게 어깨 탈구와 관련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슬랩은요 타입 1부터 해서 타입 4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라블럼하고 이 롱헤드, 그렇죠, 바이셉스의 롱헤드에 있는 부분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1이고요. 보통 이렇게 바이셉스 롱헤드가 부착 부위가 약간 이격이 생겼죠. 여기 타입 2입니다. 불안정하게. 부분적으로 여기는 바이셉스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 라블럼 자체가 떨어지거나 둘 다가 이렇게 박리 또는 떨어졌을 때는 타입 4 또는 그레이드 4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절 부분에서 이렇게 그레이드가 다 존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부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됐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1부터 3 또는 1부터 4까지 정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RI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라블럼 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밑에 이렇게 약간 하얗게 되는 부분에 물이 찼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까맣게 혹시 이렇게 화면으로는 보시기가 좀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는 영상 진단이라는 수업을 여러분 수업 파트에서 없어서 잘 보시기가 힘든데 임상 나오시면 MRI든지 엑스레이를 이렇게 분석을 하실 부분이 필요하실 때가 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슬랩 티어 가 발생돼서 이게 휴메러스 헤드입니다. 주변에 하얗게 생기는 이런 그래 보통 쉽게 말해서 물이 찼다 많은 삼출액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슬랩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권유정 교수님하고 측정 및 평가 또는 스페셜 테스트 하면서 배우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터널 로테이션, 그렇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고정된 자세를 얼마만큼 어깨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뭔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선수들이 혹시 보통 대부분 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손상 정도가 확실치가 않다. 뭐 재활 과정을 거쳐보자.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보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 정확한 진단하고요. 저희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방카르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라블럼 자체가 이렇게 찢어져서 실질적으로 봉합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다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숄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스캐뷸라 자체가 약간 30도 정도, 그렇죠, 뒤쪽으로 레트로 벌전돼 있고요. 윗발뼈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레노이드 포사, 그 다음에 프론토 플로렌에서부터 관상면에부터 약 한 30도 정도 레트로 벌전돼 있는 뒤편으로 편의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이런 윗팔뼈 휴메러스가 스캐뷸라 플랜에서, 그렇죠, 여기 플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에 찝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0분 정도, 그렇죠, 30도 정도, 그렇죠, 찝힘 방지를 위해서 레트로 벌전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글레노이드 포사 자체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약 한 5도 정도 크레니알, 여러분 크레니알 같은 경우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 방향으로 한 5도 정도 틸팅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기저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구조물을 보시면 여기 그렇죠, 뒤쪽으로 척추와 스캐뷸라 사이는 한 6cm 정도의 이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캐뷸라 플랜이라고 해서 이 30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 과정에서 임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스캡션이라고 하는 어깨 관절면을 따라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활 초기에 임핀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깨를 완전히 90도 벌린 상태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 30도 정도, 그렇죠. 앞쪽 방향에서 어깨 관절면을 따라서, 그렇죠. 진행을 시키는 스캡션이라는 형태의 운동들을 여러분들 운동 치료할 때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스캡션 방향으로 시키냐? 그렇죠. 임핀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임핀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고객들에 대해서 스캡션을 가지고 먼저 초기에 그렇죠. 운동 가동 범위라든지 운동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임핀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파트 2로 들어갈게요. 그렇죠. 앞에는 구조물들에 대한 네, 다음은요. 1번 ST 조인트, 그렇죠. 어깨 가슴 관절부터 시작해서 위팔 관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하나씩 그렇죠. 관절 형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ST 조인트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관절이 아닌 기능적 관절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숄더 컴플렉스의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T 조인트에서는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이션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내민과 뒤당김이 생깁니다. 그 다음 어브드 로테이션 하고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형태가 생기고 팁에서는 여러분 T2 그렇죠. T2를 촉진하시고 T2에서 척추 옆에 손바닥을 대고 어깨 올림 시에 이렇게 슈페리어 앵글 자체를 직접적으로 촉진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연부 조직에 의해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를 육안으로 보거나 촉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번 손을 대고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면 촉진을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부분들 슈페리어 앵글에 촉지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 본인도 마찬가지고 어깨를 제일 어깨가 아픈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는 레베이트 스캐플라 그렇죠. 레베이트 스캐플라 자체가 이렇게 약간 굵은 베이스 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촉질했을 때 이 베이스 네 줄이 느껴지지 않고 한 줄로 통으로 느껴진다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유착이 생긴 거겠죠. 이런 것처럼 근육의 모양, 어떻게 부착 부위에 대한 모양들을 다 보시면 손으로 촉진했을 때 느낌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깨 올림 시에 특별한 모션들이 컴플렉스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올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상방 회전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런 올림, 어깨 올림이 머리 쪽으로 미끄러질 때는 이런 아래쪽 돌림이 같이 일어나서 그렇죠. SC 조인트가 엘리베이션 시켜줄 때 AC 조인트에서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팔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죠.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엘리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깨 올림의 움직임은 SC 조인트가 엘리베이션을 시킨다. 상방 회전을 하는데요. 그때는 AC 조인트가 아래 돌림이 같이 생겨줘야지만 어깨뼈가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그렇죠. 머리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요 움직임들이 결합된 부분들이 엘리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SC 조인트의 프로트랙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트랙션 같은 경우는 어깨뼈의 내밈입니다.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가 그렇죠.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 그렇죠. 이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부착 부위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 모서리가 중앙선으로부터 앞가쪽으로 미끄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가쪽으로 미끄러지는 형태고요. 이때는 SG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수평면 회전이 여기 보시는 이 수평면 형태로 요거는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수직축에 대한 수평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와 그렇죠. AC 조인트에서도 이런 수평면에서의 회전 자체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한 가지 보실 거는 어깨뼈는 그렇죠. 뒤에는 스캐퓰라는 항상 빗장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빗장뼈가 앞으로 가면 스캐퓰라 자체도 앞으로 가고요. 뒤쪽으로 가면 스캐퓰라 자체도 뒤쪽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봉우리 빗장 관절의 축회전 운동은 내밈의 범위를 증가시킴. 최초의 첫 번째 SC 조인트에서 수평면에 회전이 일어나서 이런
그 스캐뷸라의 안쪽 면이 그렇죠. 흉곽 자체를 타고 앞쪽 가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난 이후에 AC 조인트에서 한번 더 수평면의 축 회전을 통해서 내밈의 범위를 증가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houlder 그렇죠? protraction. 이게 shoulder protection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Shoulder protraction. 다음은 그렇죠. SC 조인트의 리트랙션에 대한 움직임을 보실게요. 어깨뼈 내밈, 그렇죠. 프로트랙션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 your chin tucked in, retract your 그렇죠. shoulder blades 틴턱을 먼저 toward your 해서 spine. Do not raise your 그렇죠. 경추 shoulders, 자체를 especially if 고정시키고요. you have a 목뼈 shoulder 자체를 condition. 고정시키고 Maintain the contraction for 2 to 3 seconds. 이렇게 어깨뼈 내밈의 역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어깨뼈의 드림, 리트랙션 같은 경우는요. 아니면 리버스 프로트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벽면에서 도르래 당기기, 그 다음에 줄 타고 오르기, 그 다음에 코트에 소매팔 넣기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서 이 리트랙션에 대한 근육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임상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코트 위에 소매팔 넣기, 뭐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 와이셔츠 같은 거 입을 때 팔 뒤로 놓고 손을 넣고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동작이 있습니다. 그건 뭐 옷 입는 자세라든지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휠체어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옷 입는 자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영상으로 잠깐 더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렇죠. 헤미프레지아,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 못 하신다.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옷을 어떻게 입으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한쪽 손을 이용해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제가 어깨에서 움직임들이 원만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그렇죠. 반대쪽 건축, 그렇죠. 이렇게 손상이 입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팔에 뒤로 뒤당김 자체, 뭐 물론 팔 굽힘이라든지 손목의 움직임도 제한이 되겠죠. 이렇게 팔을 뒤로 넘겨서 옷을 입기 위해서 당기는 형태, 저런 형태의 움직임에서 그렇죠. 드림 자체의 움직임, 리트랙션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불편함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영상을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ST 조인트의 어깨뼈 위쪽 돌림과 그렇죠 아래쪽 돌림입니다. 보시면 아랫각 임페리얼 앵글이 위쪽 바깥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상방 회전의 결합된 움직임은요. 뒤에 좀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겠지만 이런 SC 조인트, 그렇죠.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움직임이 같이 합쳐져서 60도 위쪽 돌림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그렇죠. 스캐뷸라의 움직임은 SC 조인트의 엘리베이션과 AC 조인트의 위쪽 돌림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은 6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깨뼈 아래쪽 돌림 같은 경우는 이 역순으로 일어나겠죠. 지금 보시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벌림 시에 60도 정도가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은 SC 조인트의 올림과 엘리베이션과 AC 조인트의 어브드 로테이션이 결합된 움직임이다. 그렇죠. 팔을 풀 레인지로 올렸을 때, 엘리베이션 또는 에비덕션 했을 때, 그렇죠. SC 조인트의 올림과 AC 조인트의 위쪽 돌림에 의해서 이런 스캐뷸라가 60도 움직임을 상방 회전을 만든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실질적으로 하각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하각의 정적인 자세에서 처음에 기준점을 잡고요. 아래쪽 각. 그 다음에는 실제 움직이고 난 이후에 이거는 제가 영상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 움직이고 난 이후에 다시 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60도 정도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 기준이 60도 정도 일어나야 된다면 지금 이 서 있는 선배 같은 경우는 이 각 자체, 이 스캐뷸라의
어버드 로테이션이 실질적으로 60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깨 들어올림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수한 부분인데 이 스캐뷸라가 60도 정도 어버드 로테이션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SC 조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SC 조인트 같은 경우는 앞에도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고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클레비클과 그렇죠. 스터넘의 메뉴브리엄이 결합된 부분이고요. 이건 관절면에 따라서 볼록과 오목이 좀 틀립니다. 그렇죠. 가로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죠. 컨케이브 한 면이 빗장뼈고요. 그 다음에 세로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빗장뼈 자체가 컨벡스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형태의 관절면을 보통 새들 조인트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짱 관절 새들 조인트고요. 빗장뼈는 세로로 봤을 때는 컨벡스고 가로는 컨케이브 형태로 되어 있고 복장뼈 자류, 스터넘의 메뉴브리엄 같은 경우는 세로가 컨벡스고 세로가 컨케이브고 가로가 컨벡스인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까이 보시면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 SC 조인트, 스터너 클레비클라 그렇죠. 움직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션 할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빗장뼈가 올라갈 때는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케이브한 면은 스터넘이 되고요. 컨벡스한 면은 클레비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거는 컨벡스 룰에 의해서 컨벡스한 면, 그렇죠. 클레비클이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롤링과 글라이딩 방향은 반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어떤 축이죠? 시상축에 대한 관상면에 대한 운동, 그렇죠.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올림이 되겠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클레비클이 그렇죠. 올라갈 때, 엘리베이션 될 때는 롤링은 머리 쪽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글라이딩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컨벡스 룰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위에서 바라본 면입니다. 그러니까 수지축이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면으로 리트랙션과 프로트랙션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판단을 했을 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요거를 잘 놓치시면 안 돼요. superior view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때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때는 컨케이브한 면이 클레비클이 됩니다. 그리고 스터넘 자체는 컨벡스한 면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컨케이브 룰에 의해서 여러분 컨케이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죠. 복장뼈 관절의 들임 및 내밈은 그렇죠. 버티컬, 그렇죠. 롱기튜디널 수지축에 대한 수평면의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 일어난다. 좀 제가 빠르게 설명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꼭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두 가지 관절면이 있는데 어떤 방향을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컨케이브가 움직인다, 컨벡스가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머리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단원을 SC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거는 약간 뭐 학회마다 좀 틀리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것마다 틀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5도 정도 SC 조인트가 엘리베이션,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30도 정도, 그 다음에 AC 조인트가 어버드 로테이션이 30도 정도, 이 두 가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60도 정도의 이런 스캐뷸라의 어버드 로테이션이 생긴다. 나머지는 그 팔을 풀 레인지로 180도로 들어 올렸을 때 이 어깨 관절 GH 조인트에서 120도 정도가 움직이는데 이 형태의 60도 오버드 로테이션과 팔의 그렇죠. 애비덕션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뭔가 리듬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제가 뒤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한 30도 범위 내에서 모션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은 SC 조인트입니다. 가슴 빗장 관절의 올림은 그렇죠. 서서히 일어나서 한 100도 정도 됐을 때는 30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이런
그렇죠. AC 조인트, 가슴 빗장 관절은 한 10도 정도 그렇죠. 오버 더 로테이션이 되다가 맨 마지막 180도에서 이런 AC 조인트의 그렇죠. 오버 더 로테이션 돌림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 이제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 끝범위에서의 통증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이 AC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보신 것과 같이 그렇죠. SC 조인트하고 AC 조인트의 이런 움직임이 결합돼서 이 스캐플라가 60도 정도 어버드 로테이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오목 68 관절이 120도 이렇게 벌려졌을 때 이 움직임들이 합쳐져서 그렇죠. 어깨에 완전한 180도의 벌림이 일어나는데요. 이 움직임에 있어서 특별한 규칙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규칙의 이름은 스캐플로 휴머럴 리듬입니다. 어깨 위팔 리듬입니다. 이거는 어깨 관절을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시험을 치실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위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완전 180도 완전 벌림 시에 어깨 관절의 완전 벌림 시에 오목 위팔 관절이 120도, 그 다음에 어깨 가슴 관절이 60도 그렇죠. 상방회전 되는 움직임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형태의 예를 들면 어깨가 만약 90도 벌림됐을 때는 그렇죠. 이런 오목 위팔 관절은 60도, 그 다음에 이런 어깨 가슴 관절은 30도 이렇게 합쳐져서 90도. 위에 보시면 120도와 60도, 60도와 30도 뭔가의 특별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깨 벌림 시에는 그렇죠. 위팔 오목 이팔 관절이 2, 그 다음에 어깨 가슴 관절이 1, 2대 1의 비율로 그렇죠. 규칙적인 비율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것 자체가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이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영상들처럼 어깨 관절 자체는 그렇죠. 단순히 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움직임들이 관절 형사각적으로 결합돼서 움직인다. 그렇죠. 아까 위에 보셨던 SG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움직임. 그렇죠. 여기가 글레넌 휴머럴 조인트. 그렇죠. 이런 움직임들이 다 결합돼서 움직인다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숄더 거드를 이루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캐퓰라 머슬군인데요. 숄더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SUB, PM, P 대문자 M, CO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뭐 쉽게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뭐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외우실 때 이렇게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어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프라스피나이투스, 서브스캐플라리스, 그 다음에 팩토라리스 마이너, 메이저, 코라코브라키알리스 이렇게 약어로 많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어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렇죠.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근육군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보시고 제가 뭐 문제를 안 내더라도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죠? TRP, 그죠? 트레페지우스, 그 다음에 수프라스피나이투스, 인프라스피나이투스, 테레스 마이너, 테레스 메이저,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리고 이렇게 어깨 주변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 구성군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기시 정지는 공부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임상운동학을 지금 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복학하신 분들은 근육 지금 머릿속에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하는 기간이라도 시간 짬이 나실 때 근육 오리진, 인설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널브나 아테리까지 한번,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보시면
스캐플러, 소라시c, ST 조인트의 움직임, 그렇죠?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책이나 아니면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 같은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학년 때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3학년 때 국시 공부하실 때 나중에 정리했던 파일을 찾으시거나 한 장에 이렇게 공부를 몰아서 하실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하실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어깨의 움직임은 제가 앞에 이제 관절 형상을 설명드리면서도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디프레서 역할을 하는 근육들, 프로트랙터, 그 다음에 리트랙터, 그 다음에는 어버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어버드 로테이터, 그 다음 다운로드 로테이터 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보시면요. 올림 근육에는 위등 세모근, 그 다음 어깨 올림근, 마른근이 있고요. 이런 근육들이 만약에 병리적으로 기능 감소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지금 올린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라운드 숄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림 근육은요. 아래 등 세모근부터 해서 빗장 밑근까지 있고요. 이 기능 중에서는 특별한 것들 중에서 팔을 펴는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는 이런 넓은 등근, 아래 등 세모근 같은 부분을 근육을 수축을 해서 내린 근육들을 사용해서 몸을 들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내민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라투스 안테리어입니다. 그 푸시업 플러스를 통해서 근력이 강화하고요. 이때는 긴 가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날개뼈 증상, 위닝 스캐플라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임상운동화 2번 그 사지 파트로 들어왔을 때는 직접적인 동작이라든지 근육을 촉지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되게 편할 텐데 저도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당김 근육들은 중간 등 세모근, 마른근, 아래 등 세모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톱니근하고 위등 세모근은 위쪽 돌림 근육이고요. 나머지 아래쪽 돌림 근육들은 마른근, 작은 가슴근이 있습니다. 먼저 올림근의 특징 중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숄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올림 근육들은 아까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그 저희가 이제 관절 그 뼈 운동학, 그 관절 형상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단순히 올림 근육, 엘리베이터들이 작동을 했을 때는 스캐플러가 어버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렇죠. AC 조인트에서는 아래 돌림이 같이 일어나야지만 이런 형태가 된다. 이 근육들이 그런 형태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른근이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라운드 숄더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봉우리, 그렇죠. 저희 아크로미언 및 공간 내 조직들이 끼임이 발생하고요. 비정상적인 이런 목 가슴 자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림 근육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척추 손상이라든지, 팔의 펴는 기능이라든지가 마비가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두 가지입니다. 파라프레지아라고 해서 하지만 마비되신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실 때, 그 다음에는, 쿼드리프레지아라고 해서 사지마비가 되신 분이, 이 휠체어를 타실 때 역할들이 있습니다. 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팔과 팔꿈치 그리고 특히 어깨의 움직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팔의 기능들은 정상이다. 그죠. 하체만 마비된 파라프레지아, 양하지 마비이신 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 나라 이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저희 장애우분들의 영상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아니면 남미 아니면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영상들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공개다 보니까 여러분 일부 공개해서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체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팔
펴는 근육들 지탱을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쿼드리프레지아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시고요. 지금 팔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쥐기라든지 팔꿈치 피는 동작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지금 체관을 이용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지탱을 한 상태에서 등을 밀어 올리는 근육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휠체어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십니다. 보통 이분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이동하실 때도 이런 넓은 등근과 아래 등 세목은 그렇죠. 이 내림 근육들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내민 근육입니다. 내민 근육의 대표적인 부분은 세라투스 안테리어, 앞톱니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근육이 내민 동작에 대한 주동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톱니근이 마비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민 동작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톱니근의 주 운동을 시킬 때 중점 사항으로서 팔굽혀펴기 마지막 단계를 수행한다. 여러분 움직임 운동 치료 지금 하시면서 한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푸시업 플러스를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보시면은 긴 가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날개뼈 위닝 스캐퓰라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t is due to paralysis of the serratus 그렇죠. anterior muscle 지금 어깨 due 안쪽 to which 모서리가 the 그렇죠. person or 어깨 patient 그 가슴에서 loses 되게 많이 his 떨어져 있는 or 모습 her 보이시죠? punching 임상에서도 이런 actions 형태의 or 위닝 pushing 스캐플라를 actions. 많이 보시게 되세요. So it is caused by the damage of the long thoracic nerve. 자, What 완전한 happened 범위로 during this, 벌림할 as 때 you can 어깨뼈가 see in the 안정이 video, 되지 않기 the 때문에 scapula is slipping 실제로 away 팔을 from the 드는데도 rib 제한 cage. 사항이 많이 So 나타나는 it's giving 형태의 like the 어깨가 appearance 되겠습니다. of a wing. So that's why it's known as the winging of scapula. This could easily be tested as shown by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되게 지금 어깨 가슴에서 소라시에서 지금 메디얼 보드 자체가 많이 이격이 돼서 바깥쪽 라테랄 쪽으로 날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날개 어깨뼈 위닝 스캐플라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려고 Push-up 하면요, 푸시업 플러스라고 We're going 하는 to do this from a quadruped position and then a full push-up position. So in quadruped, 그렇죠. we would be 팔굽혀펴기 weighted more heavily on 동작을 the arms, so knees a little 만드는데요. bit further 무릎을 back. 꿇어도 좋고 We're 아니면 going to 무릎을 start 펴도 in a 좋은데 tall position. 그렇죠. 여기 So we want to 보시면 make space between the shoulder blades, keeping the elbows 이렇게 locked 지면에 out, 손이 spine 닿은 neutral. 상태에서 We're going to drop the chest to the 어깨뼈를 floor, 모은 상태, pinching the 그렇죠. shoulder blades together. 모은 또는 리트렉션 된 And then 상태에서 coming back to the 이렇게 top, drawing the 밀어냅니다. shoulder blades out away 이 from 중간에 the 어깨뼈, full 양어깨뼈 push-up 사이에 position, 공간이 same 생기지 exact thing. 않도록 Keep the elbows locked, 밀어내는 게 spine 중요합니다. neutral, neck neutral. 그렇죠. 이제 Drop 푸시업 the chest to the 플러스입니다. floor, 중간 pinch 홈이 the shoulder 생겼죠. blades together, 양쪽 어깨가 닿았습니다. and then draw the 그렇죠. chest 끝까지 tall, 밀어냅니다. pushing the shoulder blades away, 그렇죠. and that is push-up plus. 이게 푸시업 플러스인데 여러분 이게 관절 그 운동학 형태로 운동 형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리트렉션이 어떤 움직임과 어떤 움직임이 결합됐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SC 조인트의 수직축에 대한 수평면에 대한 축의 회전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AC 조인트가 다시 한 번 더 수직축에 의해서 수평면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런 프로트랙션 형태가 나타난다. 요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톱니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능적으로 팔을 올림시키는 근육들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목 위팔 관절에서 벌림시키는 근육은 앞 어깨 세목근, 중간 어깨 세목근, 과시위근이 되겠고요. 굽힘시키는 근육은 앞 어깨 세목근, 부리위팔근, 위팔 두갈래근, 긴 갈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글레노이드 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팔 휴메러스가 굽힘될 때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근육들이 주동근이 되고요. 그 다음 벌림 상태에서는 지금 앞 어깨 세목근, 중간 세목근, 그리고
가시위근 요 세 가지의 근육들이 주동근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심히 아셔야 되는 근육들은 이 세 가지 근육들이 가장 큰 토크를 내는 범위는 그렇죠. 세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아랫팔을 들 때, 아랫팔과 윗팔 이렇게 암을 들 때 가장 토크가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90도 벌림에서 가장 큰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 부분은 머릿속에 꼭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올림 동안, 지금 보시는 이런 올림 동작 동안 돌림띠 근육, 로테이트 커프들의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커프의 기능들은요, 오목 위팔 관절에서는 운동성이 지금 안정성보다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근 띠들은 오목 위팔 관절에 대한 동적인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으로도 그렇고 그 형상학적인 움직임을 보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롤링 방향으로만 계속 일어났을 때 어깨 위쪽에 있는 견봉 부위와 그 밑에 있는 벌자라든지 구조물하고 찝힘이 일어난다. 그죠?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그렇죠? 이거는 컨벡스한 그 휴메러스 헤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이 일어날 때 아래쪽으로 글라이딩, 아래쪽으로 미끄러짐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어깨 밑근과 가시아래근, 작은 원근이다. 그래서 관절 형상학적으로 능동적인 조절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숄더 거들에서는요, 이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협력 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어깨 ST 조인트, 어깨 가슴 관절의 위쪽 돌림과 그 다음에 글레널 휴머럴 조인트, 오목 위팔 관절의 벌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깨뼈 같은 거는 60도 어버드 로테이션, 120도 에비덕션 이 결합돼서 완전한 180도 완전한 범위가 나타난다. 이게 2대1 범위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깨 위팔 리듬, 스캐퓰러 휴메럴 리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사항이 되게 많았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